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국제정치 그리고 우리 안보 이야기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트위터 주인이 바뀌었죠. 일론 머스크로 바뀌었는데, 자, 바뀌고 나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트위터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50% 해고하고 이러니까 대한민국 트위터 직원들도 트위터 코리아도 당연히 감원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관리자가 싹 바뀐 상태가 되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그동안 이 자들이 여론 조작을 하고 있었던 정황이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유튜브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일이 트위터 코리아에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푸틴 대통령 뭔 일이 생긴 거 아닐까요? 심야에 모스크바에서 비가 쏟아지는 비 오는 날에 어마어마하게 광속 질주를 해서 어딘가로 달려갔는데, 이거 경호 원칙하고 별로 맞지 않은 이야기죠. 이 정도로 빨리 갈 때는 VIP가 피습당했거나 아니면 피습당할 위기에 있다는 판단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모스크바에서 뭐 쿠데타 관련한 대응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것들까지 그동안 보여왔는데, 푸틴이 정말 불안하고 지금 상황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 탄약, 그리고 군복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미 국무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가짜 뉴스설 주장을 재차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날 국무부에서 관할하는 매체에서는 북한, 러시아 국경 일대의 열차 움직임을 공개하며 양측이 선박은 물론 육로로도 물자를 교류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탄약과 무기를 거래한 적이 없다는 북한 당국과 러시아 외교당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미국은 양국이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 11월 8일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 9월에도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바 있다 라며, 북한은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포탄을 은밀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선적지를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국가인 것처럼 속여 서방 정보 당국의 추적에 혼선을 주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러시아는 공급 부족과 국제 제재 속에서 침략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계속 북한이나 이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의 이러한 기대와 북한, 이란의 협력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하고, 이러한 무기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상기시킨 당일, 미 국무부 산하의 대외 언론 매체인 미국의 소리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북러 양국의 육로 교통이 재개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VOA는 11월 8일 두만강 이남 북한 측 화물 처리구역 선로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에서 120m 길이의 화차가 식별됐다며, 지난달 28일부터 매일 11량에서 12량 안팎의 화차들이 이곳을 오가고 있는 모습이 식별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물열차가 포착된 곳은 선로를 따라 4km만 더 가면 러시아의 하산역이 나오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열차 운행이 재개된 것은 2019년 연말 이후 3년 만의 일입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역시 지난 11월 2일 열차 운행 재개를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타스통신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말 30마리를 실은 열차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며, 러시아 연방 극동철도청을 인용해 북러 열차 운행 재개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양국의 이러한 무기 거래는 올겨울 우크라이나의 동계 대공세를 앞두고 더욱 확대될 전망인데요. 국제연합, 유엔이라는 레짐과 그 안에서 만들어진 규정과 법칙을 밥 먹듯이 위반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는 이들 불량 국가를 유엔 레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유엔 개혁론이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탄약 300만 발을 줬다. 그 부인했죠. 그러나 미 국무부는 그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보낸다고 하면서 이제 러시아로 보냈다라는 것이고, 또 어제 알려드렸던 바와 같이 평양에 있는 공장, 그리고 평성에 있는 공장 등
여러 군데 있는 공장에서 군복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고 그걸 지금 러시아로 갖다 주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소리 방송이 플래닛 랩스에 의뢰해서 위성사진을 지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받고 있어요. 자, 여기인데요. 두만강역이 있죠. 이 두만강역.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면 조선 러시아 우정의 다리가 있고 이 다리를 건너서 두만강을 건너가면 여기가 하산입니다. 하산. 러시아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주는데 여기부터 가면 이제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두만강역을 촬영을 한 사진을 보니까 이 부분입니다. 요 끝에 여기 지금 빨간 원이 있죠. 여기에 뭔가 하나 있는데 저게 기차입니다. 기차.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러시아로 건너가는 건데 여기 기차가 있어요. 저 기차를 확대해 봅니다. 확대해 보니까 여기 지금 새까만 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이 기차를 세보니까 12량짜리. 예, 12량짜리. 그래서 이게 매일 이런 게 지금 다른 기차들이 지금 와서 매일매일 다른 기차들이 와서 이렇게 온다. 그 말은 매일매일 지금 많은 물자를 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외형적인 거고 또 사실 이거 가지고 명확한 증거다라고 할 수는 없죠. 기차가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었냐? 이제 이걸 까야 되는데 그게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이 우리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 개혁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자가 이렇게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위배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유엔 헌장에 타국을 침략하는 것을 금지했죠. 그걸 위반하고 그런 자들이 상임이사국이 된다. 말이 안 되죠. 빨리 개혁하고 북한도 이런 짓을 하는 것에 철퇴를 가해야 된다. 라는 소식을 드리면서 자, 이 SNS상에서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인규는 국방TV가 관심이 있어서 평소에 봐요. 또는 뭐 정치 관련해서 방송에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의 한수를 보든지 고성국 TV를 보든지 또 고영신 TV를 보든지 이런 정치평론 많이 보시죠. 자, 그러면 내가 보는 그 밑에 내가 평소에 보던 그런 것들이 쫙 깔려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저에게는 희한하게도 CBS 김현정의 어쩌고 하는 그런 이 진보 방송 또는 YTN 저 요새 YTN 안 봐요. YTN 이런 것들이 쫙 깔립니다. KTV 이런 게 깔려요. 그래서 그리고 KTV가 이만큼 들어옵니다. 아니 KTV가 솔직히 무슨 인기가 있습니까? 요즘 KTV 사장으로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하종대 전 동아일보 부국장이 이제 KTV 사장이 지난주에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대를 하는데 그전에는 무슨 KTV가 도대체 볼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 밑에 KTV를 쫙 깔아요. 국정홍보 아닙니까? KTV가. 국정홍보TV 과거에. 그래서 이거 정말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트위터가 그게 완전히 딱 걸렸습니다. 보겠습니다. 미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하원은 공화당의 승리, 상원은 초박빙이 예상된다는 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 일론 머스크의 공화당 투표 독려 발언이 미국 안팎에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인수 이전의 트위터가 세계 각국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작업을 벌여온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를 인수해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 직원 절반을 날려버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코리아에도 직원 대부분에게 해고 통보를 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해고 통보 직전 사내 전산망에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머니투데이가 11월 8일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된 트위터 코리아의 직원 숫자는 23명인데요. 이들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미국 시각 11월 7일 일론 머스크의 3,700명 대량 해고 통보 당시 함께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트위터 측은 한국 시각으로 11월 7일부터 트위터 코리아 직원 중 25%에게 회사 공식 이메일 계정 접근 권한, 트위터 서버 관리자 접속 권한 등을 차단했는데요. 이 직후 한국 트위터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과거 국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와 유사한 트렌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트렌드는 해당 국가 트위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거나 게시물을 올린 이슈를 일정 키워드로 트위터 이용 화면 한편에 띄워넣는 기능입니다.
트위터 측이 한국 직원들의 업무를 차단한 11월 7일 이전 대한민국에서 트렌드 중인 이슈들은 부산저축은행, 대국민 사과, 김건희 특검 등 정치적인 이슈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한국 직원들의 관리 권한이 차단되자 트위터 트렌드는 연예인, 출근길 전장현 시위, 국내 예능 프로그램 등의 기타 이슈와 같은 이슈들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내 포털 사이트들이 메인 화면의 뉴스 배치, 실시간 검색어 뉴스 순위 조작 등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비난을 받은 뒤 해당 기능을 삭제했을 때의 이슈처럼 일부 트위터 직원들에 의해 국내 여론이 조작되었다는 정황 증거여서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공화당은 일론 머스크 측에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트위터 측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 작업에 관련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 측은 해당 자료를 취합해 공화당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라는 괴짜의 트위트 인수와 미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역전이라는 상황이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테슬라 자동차, 이런 것들로 유명한 천재죠. 그런데 너무나 괴짜고, 너무나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이기적인 그런 행보를 보여서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트위터를 인수했고 경영 정상화를 해야 되니까 나는 구조조정할 거야 하고는 직원 반을 날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영화에 보면 이렇게 핑거 스냅을 딱 하면은, 아주 이제 아이템을 모아가지고 핑거 스냅 딱 하면은 인류의 반이 사라져버리는 나쁜 놈이 있었죠, 악당이. 그렇게 해서 지금 트위터 직원들이 이렇게 사라져버립니다. 예. 그런데 이 사라져버리는 트위터 직원들이 한국 트위터 코리아 직원들도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사라질 때 전격적으로 이 평소 직원들의 관리자 권한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트위터 관리하는 거겠죠. 그 관리자 접속 기능을 차단시키고, 어떤 회사 같으면 이 twitter.com 이렇게 해서 그 관련한 이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죠. 그 이메일 접속까지도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는 개인 이메일,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로 너는 해고야 라고 메일로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트위터에 접속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해보니까 트위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실시간 트렌드,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한 트렌드, 정권 퇴진운동, 촛불 집회, 대선 후보, 윤석열 정부, 김건희 특검, 대국민 사과,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한 트위터, 이건 제 거가 아니고, 우리 지금 이제 편집, 직원의 트위터인데, 우리 이 신인균 국방TV 직원이 정권 퇴진운동을 지금 트렌드 관심 있어 할까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걸 관심 있어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김건희 특검 찬성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띄워넣습니다. 그런데 이 트위터 직원들이 딱 해고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나를 위한 트위터의 용산 소방서장, 이거 도대체 뭐야? 하고 또 찾아보니까 지금 종편에서 용산 소방서장 관련해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능 또는 이 걸그룹 관련해서 하이웨스트, 우동그릇, 예판 시작 이런 거.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보면 캐모마일, 드림 대상, 젠틀리, 미세먼지, 오늘 미세먼지 많으니까 미세먼지. 이게 정상이죠. 무슨 트위터 보는 젊은 또는 이런 사람들이 정권 퇴진 운동, 김건희 특검, 그게 무슨 트렌드입니까? 트렌드 뭡니까? 유행. 그래서 일부러 트렌드, 유행이다 하고 딱 띄워주면, 야, 지금 김건희 특검 하는 게 이게 대세인가? 정권 퇴진 운동 하는 게 대세인가? 자기는 뭔가 그쪽에 생각이 없다가도, 야, 이게 대세구나. 그럼 나도 대세를 따라가야지.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이고, 또 그걸 또 보게끔 만드는 것이고,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고, 이걸 여태까지 그 자들이 해왔던 정황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자, 유튜브도 보면 오늘의 인기 동영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몇십 개가 딱 나오는데, 오늘의 인기 동영상은 뭡니까? 그날 유튜브의 코리아, 한국 유튜버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내는 그런 동영상이 오늘의 인기 동영상 아닙니까?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바뀌고 나서 오늘의 인기 동영상은 좀 인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동영상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방통위원장 바뀌고 나 초창기에는 김어준, 김현정 이런 것들 인기도 하나도 없는데 10만 조회도 안 되는 걸 계속 랭킹 10위 안에 계속 올려줍니다. 인기 있을 때까지 올려줘요. 저처럼 올리면 30만. 배승희 변호사 저보다 더 인기 좋죠. 올리면 50만. 이런 거 없어요. 안 올려줘요. 왜? 그건 국민들이 많이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도 지금 이 국민의힘 당에서 유튜브 관련해서 뭔가 좀 개혁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박성중 의원실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오늘의 인기 동영상에 올라가는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 누구 마음대로 도대체 인기 동영상의 기준이 뭐냐? 조회수 많은 걸 올려야지. 그럼 배승이 1등 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신인균 한 2, 3등 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필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고 여론조작 혐의로 트위터가 그렇더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서 정말 잘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미국은 지난 2020년 때 미국 대선할 때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뭐 트위터 올리고 하면 계정 삭제해버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계정도 삭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지지하는 뭐 내용도 다 삭제해버리고 줄리아니 뉴욕시장 같은 사람도 다 삭제해버리고 그래서 트럼프가 따로 SNS 업체를 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자료 다 제출해라 하니까 좋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여론 조작을 이 SNS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러시아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건강 이상설부터 측근과의 갈등설 등 최근 신변 문제를 놓고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즘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 중심부의 대로에서 푸틴의 차량 행렬이 긴급 상황에서나 실시되는 고속 주행 대열로 심야 폭주를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1월 8일 모스크바 인근에서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크렘린으로 이동하는 도중 그동안 식별된 적이 없었던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1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11월 8일 저녁 늦게 촬영된 영상은 최근 푸틴의 친위대에 의해 쿠데타 대응 훈련이 있었던 모스크바 중심부 트베르스카야 스트리트 일대에서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는 푸틴 경호 차량 행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러시아 대통령 의전 차량인 아우러스 세나트 리무진 방탄 모델을 중심으로 다수의 경호 차량들이 빗길을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상황 발생 당시 러시아 경찰은 시내 도로의 교통을 통제하고 약 4.5km 구간의 트베르스카야 스트리트의 외부 차량 진입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의전 차량이 시내를 통과할 때는 대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속 5, 60km의 속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동하는데요. 목격자들은 당시 차량의 속도가 빗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의 과속 상태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통령 차량 행렬이 정해진 대응을 풀고 고속으로 질주하는 것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거나 VIP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로 국한되는데요. 이 때문에 목격자들은 당시 푸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심야에도 모스크바 중심부 의회 건물과 대통령궁 인근에 장갑차를 탄 연방근위국 소속 중무장 병력이 나타나 심야 쿠데타 진압 훈련을 실시해 시민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모스크바에서의 이상 동향들, 아무래도 푸틴이 많이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차량, 경호 차량, 그리고 푸틴의 차량, 자, 이런 차량들인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이동했냐? 예, 외곽에서 크렘린 쪽으로 이 직선 도로를 심야에 아주 빠른 속도로 빗길 주행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원래는 이렇게 포메이션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전방, 측방, 또 후방에 계속 이제 이 호위 차량들이 붙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뭐 빨라도 한 60km 뭐 이 정도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이 야간에는 이 포메이션을 풀고 그냥 빠르게
내달리더라.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은 좀 천천히 가는 동영상입니다. 그 동영상 파일이 아니고 GIF 파일이라서 조금 천천히 가요. 그래서 이 사람 걷는 거 보면 천천히 걷고 있죠. 그래서 차량들이 빠르게 지금 확확 이렇게 지금 간격을 띄우고, 왜냐? 워낙 빠른 속도로 가니까 간격이 붙어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천천히 플레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그래서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 보면 이 심양에 비가 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그래서 푸틴에게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능케 하죠. 그래서 지난 10월 26일 이렇게 이 의회 그리고 크렘린 인근 주변에 이렇게 장갑차를 탄 병력들이 대거 몰려와서 쿠데타 진압훈련하고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푸틴의 인기가 너무나 떨어지고 있고, 또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 죽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뭔가가 캥기나 봅니다. 뭔가 변혁, 다시 한번 러시아에서 변혁이 올까요?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아니고 오신트 소식통들이 보내준 내용입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